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예. 자, 오늘 개각했어요. 그죠? 예.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개각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세 분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또 여성부 가족부 장관은 이제 우리 김행, 양성평 고용원장했죠. 예. 또 한 분 유인촌 예전에 문광부 장관 하셨죠. 일단 전문성은 다 갖춘 인사라고 보고요. 전문성. 예. 이제 그 신원식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책 중립성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은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삼성 장군인가 그렇죠? 예, 삼성 중장 출신이고요. 이분은 군사, 야전, 작전 모든 것에서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영입 인사로 모셔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 출신이다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솔직히 일단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수소도 어떤 정책 중립성 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탄핵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당이 탄핵을 한다? 탄핵을 해도 정말로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이 되는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민당이 탄핵했다가 헌재에서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하더라도 그게 기각이 됐을 거라 보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종섭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임 장관이 이제 지난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하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책성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인도 아마 사퇴 기사를 했을 거예요. 표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총선하고는 아직 7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그 정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님께서는 이제 항상 수도권 위기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발언이 세지잖아요. 막 사형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발언이 좀 세시죠. 아주 발언 세게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요번에 이제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어떤 파괴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이 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어떤 당 대표께서는 좀 오히려 우리 지금 여야 관계를 보면 이거는 전쟁입니다. 참 전쟁. 너무 정쟁으로 치닫고 전쟁 어떤 정치에 있어서 어떤 타협이라든지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야 관계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돌파구를 여실 분이 누구냐? 그건 당 대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께서는 좀 발언을 좀 톤 다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강도 높은 얘기는 당 대변인
아니면 뭐 상급 부대미 수준에서 하는 얘기고요. 예. 좀 당 대표는 좀 훨씬 더 톤 다운하고 격조 높게 그러면서도 야당하고의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네.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몇 달 전인가 아마 예방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예정된 방향에서 간 거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일부에서는 뭐 빅텐트를 치러 갔다. 총선을 해서. 뭐 근데 뭐 빅텐트다. 뭐 그 정도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치 재개 의사가 확실히 없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뭐 이 당 대표로서 이 어떤 안부차 간 거, 그게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뭐 예. 일각에서는 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밑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정서적으로 TK 지역에서 어떤 향수를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동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이 TK 지역에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게 뭐 총선에 큰 어떤 영향을 주고 뭐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총선은요. 예. 솔직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이기느냐. 중도층에서 이기느냐. 그 2030에서 이기느냐. 이 세 가지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현재 분위기, 뭐 이 어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하면 막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 찍을 거냐. 며칠 전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요. 예. 민당 찍겠다는 게 50% 나오고요. 국민입 찍겠다 37%입니다. 네? 예. 이런 분위기, 수도권의 분위기. 또 2030이 어떤 우리 측에 와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중도에서도 우리 쪽을 치지 않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총선 승리에서 필요한 것은 수도권과 중도와 2030인데 여기에 맞는 어떤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과 공약과 인물 이런 걸 포진시키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을 만나 뵙고 하는 게 뭐 어떤 총선 승리에 큰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2부에서 그 개요를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도느냐. 사실 MB 정권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권 인사들이 지금 많이 또 등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지금 좀 등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또 나름대로 이 그쪽 지지층을 좀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냐. 아마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뭐 모셨던 분들 중에도 예를 들면은 김관용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 민주평등 수업 부회장으로 계시거든요. 또 그래서 뭐 어떤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뭐 솔직히 지금 측근이라고 할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MB 측 인사들이 계속해서 등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 현 정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 캠프를 치를 때부터 MB 쪽 인사들이 주도를 해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몇 명이나 참모들 몇 명이 전부 다 MB 측 인사들이
거의 다 MB 측 인사들이었고요. 예.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MB 측 인사들, 예를 들어서 뭐 따진다면은 요번에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에, 예. MB 측 인사로 볼 수가 있는데 김영 장관 같은 게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은 요번에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예. 박근혜 대통령 쪽하고 아마 예, 맞죠. 저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대변인 그래서 예. 그래서 굳이 그거를 박근혜 측이다, 이명박 대통령 측이다,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예. 윤천 장관은 이제 흘러간 물 아니냐 이런 어떤 이분의 어떤 선택이 정말로 수도권이나 중도나 2030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 갔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이제 북러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주 기지에서 만났어요. 그죠? 예, 외교라는 게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만남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주 기지 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인공위성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요.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다. 군사 정찰 위성을 위해서 그런 건데 5월 30일 날 쐈다가 실패했죠. 또 8월 달에 또 실패했습니다. 예. 지금 10월 달에 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10월 달에 성공적인 어떤 위성 발사를 위해서 그거에 대한 전지적의 성격이 있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아무르주의 보스터디신인가요? 우주기지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좀 전에 마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우주기지 가서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회담하고 어떤 인공위성 발사에 맞는 어떤 러시아의 기술 이거를 이제 얻어내고 대신에 러시아가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포탄이나 탄약이나 미사일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무기 제공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한반도 위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 위기는 올라갈 수가 있죠. 예. 당연히 북러가 결국은 이제 군사적으로 무기 거래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배를 하고 그러면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죠. 결국 예. 뭐 미국이나 서방 세계나 한미나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이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좀 경도되는 것 같으면 또 북한에 대한 당근도 또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근도 제공할 수가 있죠. 이제 일종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속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이제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당근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제 작전을 구가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중국의 어제 북한과 러시아 양국 수뇌부 회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의 그걸 보면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중국의 셈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못합니다만은 결국 북러 관계가 진정이 되고 그럼 한반도 위기가 고조가 되고 그럼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더 강화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중국이 정말 이걸 바라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은 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어제도 어디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요번에 구구절 행사 때 누가 왔냐면 25위 관력서에 25위가 왔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 류꼬충이라는 국무부총리가 갔거든요. 예. 그래서 김덕원 북한 내각 총리하고 둘이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의 주제가 뭐냐면 민생입니다. 예. 민생, 경제 지원, 의료 지원, 군사협력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 결국 북한과 러시아하고의 어떤 군사적인 밀착과 결이 다른 북한과 중국하고의 민생 문제 얘기. 결국 이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한미일 간의 이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중국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보고만 있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공조 강화가 되면은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죠. 결국 그러면 한미일 간에 가장 약한 곳을 생각하는 곳이 어딥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 이거 현안. 아까 그 허위 인터뷰 의혹 논란 이거 예. 말씀하셨는데 이거가 어떻게 그 총선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허위 인터뷰 논란이요.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뭐 정적 공세를 어떤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로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21년 9월 달인가 그 김만배라는 사람하고 신앙님이하고 예.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가짜 인터뷰를 선거 3월 9일 날 대선이 있으면 딱 3일 전에 터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진실을 가릴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만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결국 정치, 경제, 운명 공동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든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보고 이걸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건데 이게 이 총선하고의 뭐 영향 그건 뭐 아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예,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